빨리 끝내줄 것 같습니다. 우리도 끝낸 것 같습니다. 오늘 공관위의 결정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당 최고위에서 제2요구에 대한 공관위의 결정 사항입니다. 당 최고위에서는 3건에 대해서 제2요구를 해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우리 공관위가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천 의왕지구와 시흥을 지역구는 토의 결과 논의에 붙인 결과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다시 의결해서 종전 결정을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인천 연수 갑은 제2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이유는 이 경선 과정에서 김진용 후보 측에서 선거법이 정한 그 명칭 사용에 있어서 그걸 위반했고, 또 선관위가 여기에 대해서 선거법 위반으로 유권 해석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공관위의 공개 경고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런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우리 공관위의 원칙에도 어긋났기 때문에 이 지역의 경선을 무효로 하고 정승현 현 인하대 경영학과 교수를 단수 추천합니다. 다음은 민생당에서 탈당하고 미래통합당에 입당한 4 후보에 대해서 내린 결정사항입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이 4 지역구를 우선 추천 지역으로 정해서 오늘 다시 후보 추천을 확정했습니다. 이 서울 중랑 갑 김삼아 전 국회의원 우선 추천합니다. 서울 노원구 을 이동섭 전 국회의원 우선 추천합니다. 세종시 갑 김중로 전 국회의원 우선 추천합니다. 충북 청주시 청원구 김수민 전 의원 우선 추천합니다. 다음에 오늘의 경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중구 성동 갑 경선 확정 지역입니다.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서울 중랑구 을 윤상일 전 의원입니다. 대구 동구 갑 류성걸 전 의원입니다. 동구 을 강대식 전 대구 동구청장입니다. 대구 북구 을 김승수 전 대구 행정부시장입니다. 대구 수성구 을 이인선 전 경상북도 경제부지사입니다. 경기 용인시 을 이원섭 전 KB 하나은행 외환딜러입니다. 경기 용인시 병 이상일 전 의원입니다. 경북 포항시 북구 김정재 현 의원입니다. 경북 포항시 남구 울릉군 김병욱 전 의원 보좌관입니다. 경북 경주시 박병훈 전 경상북도 의회 운영위원장입니다. 경북 구미시 갑 구작은 전 재선 경북도 의원입니다. 경북 경산시 윤두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입니다. 경북 고령 성주 칠곡군 정희용 전 경북도지사 경제특별보좌관입니다. 다음 끝으로 서울 강남 을입니다. 박진 전 국회의원입니다. 부산 북구 강서구 을입니다. 김도읍 현 의원입니다. 자, 이상입니다. 네. 여기는 발표하는 겁니다. 발표하는 되기 때문에 나중에 말씀해 주시죠. 위원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 끝에
우리가 박진 의원으로 최종 결정을 했습니다. 박진 의원 공천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박진 의원은 우선 외교, 안보, 누가 타타가 공인하는 그런 안보 전문가, 또 외교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또 삼선 의원을 지냈고, 그런 면에서 안정감이 있고, 또 강남 3구의 선거를 이끌 수 있는 그런 경험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가지고 강남 을 유권자들의 각 유권자들에게 보여주는 안정감, 그리고 직접 선거를 같이 끌어갈 수 있는 그런 경험성 등등을 고려해서 오랜 논의 끝에 박진 전 의원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국제 외교 통이라는 것도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이번 공천 과정에서 그런 분들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더구나 강남 지역에서는 지금 강남 갑이 태영호 통일 안보 이쪽 전문가이고, 강남 병이 경제 전문가, 또 강남 을은 그런 국제 외교 이 분야의 전문가, 이런 것도 고려를 했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는 우선 이 공관위에서 오늘 최고위에 올린 김원성 전 공천자에 대해서 공관위의 의견을 최고위가 받아들여서 무효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수용 여부를 우리가 결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김도읍 의원에 대해서는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당선 가능성, 본선 경쟁력을 최우선으로 봤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리고 그 지역을 추스려서 선거를 이끌어갈 수 있는 이런 점에서 가장 적임자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 시점에서 다시 거기에 상응하는 새로운 후보를 물색하기도 시간적으로 어렵다는 점도 우리가 고려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한 말씀. 여기는 지금 기자이기 때문에 나중에 끝나고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 그 이성원 공천이 무효된 경우 같으면 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그 공천이 무효된 김성원 김원성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제2도 한번 최고위에서 했고, 그때 제2에 대해서 공관위가 다시 이제 문제 없다고 판단을 내렸었잖아요. 네. 그리고 검토할 시간이 처음에 면접을 갔던 것, 그리고 최고위에서 제2후보가 왔을 때 했던 것, 그리고 세 번째인데 네. 사실 두 번의 단계에서는 왜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최고위의 제2 요구에 대해서 다시 또 우리가 3분의 1로 재의결에서 확정을 시켰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밝혀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그 사유가 그 이후에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심도 있게 검토하고 모든 걸 하나하나 살펴본 끝에 도저히 이런 상태로는 우리가 처음부터 이걸 알았더라면은 공천을 결코 줄 수가 없는 사람이라고 판단을 해서 우리 공관위 전원일치로 다시, 우리 공관위가 그것은 이미 공천이 확정된 그런 상태에서는 공천을 좌우할 수 없기 때문에, 취소할 수 없기 때문에 당헌 당규에 따라서 최고위에 올려보낸 겁니다. 공천이 완전히 확정이 되고 제2요구에 의한 그 확정 때까지 몰랐던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올린 겁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이 공천을 무효화한 구체적인 이유와 김원성 최고 측에서는 이거에 대한 제보자에 대해서 계속해서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이걸 좀 제보자나 이런 것들 좀 밝혀주실 수 있나요? 우리가 다 제보자는 피해자는 피해자 보호상 밝힐 수 없고요. 구체적인 제보 내용과 또 녹취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강남에 박진선 의원 공천을 했는데요. 초기에 강남 공천에 대해 가지고 어떤 중도라든지 그리고 이제 확장성을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참신한인물들 기용하려고 이렇게 중심을 정했는데, 다만 박진선 의원은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건 충분히 이제 고려가 되기도 하지만 삼선은 출신에 그리고 이제 강남의 4선이 된다는 것에 대한 전술적으로
3선 이상 강남에서 이제 재고 옮기거나 재선 비밀제를 지금 서울시가 됐는데요.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글쎄요, 뭐 우리도 여러 가지를 놓고 새 인물을 찾아서 또 누가 봐도 이제 외연을 넓힐 수 있는 이런 후보를 찾는데 많은 노력도 했고 또 한번 홍역도 치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모든 그들 동원해서 가용 자원을 다 확인했습니다만은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래도 안정감이 우선이고 선거를 끌어나간다는 바로 선거에 뛰어갈 수 있는 이런 인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공천을 했습니다. 다만 그런 점 뭐 좀 이 약간 그 새로운 인물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우리가 표방했던 혁신 공천 이런 거하고 멀어지지 않았느냐 이런 반론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도 충분히 우리로서는 공감을 하는 입장입니다만 우선은 선거를 치러하는 입장이고 그리고 모든 점을 고려해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퓨처메이커 지역 두 곳에 대해서는 일단 제 요구를 받아들이시지 않으셨는데 예. 최고위에서는 분성이 경쟁력을 이유로 들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제 최고에서 다른 뚜렷한 이유가 없이 본선 경쟁력이 약하다. 근데 그것은 극히 주관적인 판단이고 물론 어느 정도 약할 수도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피처메이커를 해가지고 실험을 했지만은 이건 상당히 앞으로도 어느 당의 공천을 막론하고 필요하다는 그런 거기 때문에 전부는 성공을 못했지만 피처메이커가 절반의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이 사람들이 아직 뛰어보지도 않는 상태에서 그 본선 경쟁력이 없다 속단하는 것은 좀 무리라고 보고 우리로서는 여러 가지 그 고려도 했고 또 오디션도 했고 반공개 오디션도 했기 때문에 그 결정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하남에 허위 경력 의혹, 허위로 의혹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재심 요청으로 관련이 이거를 심사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오늘 다 재심 요구서를 다 받고 논의를 하고 다시 이제 우리 그 소위에서 판단을 해서 결정을 내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격적으로 논의를 안 했습니다. 공천 업무는 오늘 다 끝난 거라고. 공천 업무는 사실상 지역구, 호남을 제외한 지역구 공천은 사실상 다 끝났습니다. 호남도 지금 지역구에 공천 신청한 사람이 지금 아직까지도 없기 때문에 호남은 열어놨습니다. 열어놨는데 없으면은 사실 호남도 더 이상 기다릴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경선 결과 발표 그리고 최고위에서 혹시 제의호가 있을지도 모르는 데 대한 대비 또 재심 요구에 대한 판단 또 갑작스런 상황 변동에 대해서 우리 공관위원들은 후보 등록 전날까지는 항상 모일 수 있고 회의를 할 수 있는 그런 대비 태세는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에 최종 경선 결과가 발표되면은 사실상 그때 모든 것은 끝나지만은 후보 등록 전까지는 우리 공관위는 법적으로 유지가 됩니다. 위원장님 후보 등록 마감일까지는 공관위는 법적으로 유지가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위원장님 최고위 당 대표에게 무소속으로 이제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의원들 만약에 지역에서 당선이 됐을 때 복당을 불허하는 거를 당규라든지 가능해달라고 이렇게 요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런데 저희는 이번에 조항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연시하는 거는 해서 거부를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또다시 그것은 지금 이제 현행 법의 당규에는 아직 그런 조항이 없기 때문에 제가 요구했던 것은 앞으로 당헌을 개정해서 그걸 명시함으로써 그 사람들에 대한 그 무소속 경선 공천에 불복해서 나온 무소속 출마자들에 대한 경고 의미로 한 거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다시 우리 공관위 명의로 그런 내용을 전달할 방침입니다. 지금 현행 규정상으로는 사실상 어렵고 저는 당헌을 개정하라고 그랬어요. 당헌을 개정해서 그렇게라도 해서 이 무소속 출마자들을 막고 이 사람들이 그동안 우리 공관위 면접 과정이나 모든 과정에서
공관위 결정에 승복하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도 공관위한테 모든 책임을 미루고 출마를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저는 용납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자, 다른 질문 없습니까? 네. 거의 사실상 마무리라고 하셨는데 좀 소감 한마디. 소감은 지금 확실히 마무리는 아닙니다만은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약 2개월 가까이 공천 업무에 매달려 왔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정말 중간에서 통합이 됨으로써 면접을 다시 하고 다시 또 추가 공모도 하고 그 와중에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지금 이렇게 터져가지고 화상 면접도 하고 정말 어느 이 공관위 때보다도 저희들 또 힘들었을 뿐만 아니라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세웠던 일관된 공천 원칙은 당 외연을 확장해가지고 뭔가 그동안 이 보수 정당인 당시 한나라당부터 시작했던 소위 자유한국당에 등을 돌렸던 이 사람들 유권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끌어들이자는 이런 어떤 초심을 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통합이 됨으로써 어느 정도 물리적으로는 이게 그게 조금이라도 이루어졌을 수 있습니다만은 화학적 결합, 국민과의 유권자 이것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공천에서 그걸 염두에 두고 정말 그 의원을 넓히는 이런 과정으로 하면서 사람을 바꾸고 또 물갈이를 떠나서 판갈이를 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 무더위도 애를 썼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공천 결과나 과정에 저항하는 세력이 엄청났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런 어떤 저항 세력에 알게 모르게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공천이 그런 어떤 판가리에 응한 최선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의원을 확대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 못한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차선책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 공관위가 또 한 번 숙고했던 것은 막판에 이르러서 이 어디까지나 공관위도 당과 함께 가야 하고 당과 함께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당하고 일일이 충돌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원칙은 변하지 않았지만은 연출해서는 안 된다는 저 자신부터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야말로 정말 원칙과 어떤 일관된 이런 소신의 육각에서 그런 것에 아마 내놓으라면 한국에서 한두 채 가라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걸 저도 마지막에는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어느 정도 타협도 하고 그러면서 그 조화를 이루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큰 틀에서 우리가 견지했던 원칙과 소신, 의원을 넓힌다는 것, 그리고 판가리를 통해서 새로운 유권자들의 호응을 받는다는 것, 과거에 등을 눌렀던 이 원칙에서는 조금의 변함도 없었고 여기 계신 공관위원들이 끝까지 그걸 유지했다는 것. 오늘 마지막 공천 작업을 하면서도 그걸 우리가 고민하면서 절충적으로 내릴 수밖에 없었다는 점. 양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동안 저들한테 많은 관심도 기울여 주시고 또 기사 어떤 이 중요도랄까 이런 데서 우리 미래통합당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신경을 써주신 우리 기자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필요한 거 있으면 우리가 알려드리고 또 협조를 해드리겠습니다. 문의하시고 또 우리 공관의 기본된 원칙, 그러니까 기사를 여러분들이 하실 때 한쪽의 그 공천 결과에 대해서 불만을 품은 한쪽의 의견을 듣고 또 그걸 그냥 기사화하는 경우도 우리는 봤는데 그런 것은 좀 크로스 체크도 좀 하시고 하는 그런 좀 성의를 좀 더 보여주셨으면은 그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작업이었고 여기 계신 분 전부 우리 김세현 의원만 제외하고는 정치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정치의 과거에 당적을 가진 적도 없어요. 저도 그런 상황에서 정말 자신의 양심을 바치고 소신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하려고 무척 애를 썼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고통도 있었습니다만은 이 정도라도 결과를 내놓은 것에 대해서 우리로서는 거듭 말씀드린다마는 차선으로서는 할 수 있었다. 이런 말씀드리고 어느 때보다도 의원을 넓히는데
기여를 한 공천이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무슨 자화자찬이라고 합니다만 우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잘 좀 평가해 주시고 앞으로도 좀 더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 위원장님 그 불출마한 김도욱 의원 같은 경우는 불출마 의지가 되게 확고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마음을 돌리게 되셨는지 좀 과정을 여쭤볼 수 있을까요? 불출마 의지가 뭐 확고한 우리가 아까 다 확인을 했습니다. 화상 면접을 통해서 다 확인을 했고 그 과정도 우리가 자세히 들었습니다. 상황이 좀 변했고 또 김도욱 의원의 경우는 작년 말 그 페트 법안과 관련해서 통과되고 거기에 대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불출마를 선언했기 때문에 다른 그 불출마 그 의원들 그러니까 공천이 시작되고 나서 불출마를 선언했던 의원들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것은 그 지역에 있어서의 본선 경쟁력 선거는 어차피 이겨야 합니다. 그런 점을 고려하고 본인도 거기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표명했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고 오늘 그쪽에 공천을 한 겁니다. 그 화상 면접 말씀하셨는데 김도욱 의원은 그러면 오늘 화상 면접을 진짜 이유가 스피커로 통해서 했습니다. 다 확인. 그리고 그 지역은 우선 추천 지역이기 때문에 바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